당신이 누군가를 볼 때 이유 없이 불쾌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속이 뒤틀리고 얼굴만 봐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건방져서, 저 사람이 가식적이어서, 저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느껴지는 혐오는 사실 내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라는 선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경멸할 때, 누군가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의 진짜 뿌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융의 이 심오한 통찰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유독 강한 반감이 느끼는지,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이 말하는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융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자아가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억눌러 놓은 감정과 욕망과 성격의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융은 이 숨겨진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식 밖으로 밀어낸 모든 것이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남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 아이는 자신의 분노와 욕심과 경쟁심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의식 깊은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치 지하실에 갇힌 짐승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갔을 때 자신이 억눌러온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욕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거침없이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밀려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자신이 평생 억눌러온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사란 자기 내면의 감정이나 특성을 외부의 대상에게 전가하는 심리 기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혐오는 실은 자기 자신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혐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직장에서 유독 한 동료가 신경 쓰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료가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모습이 역겹다고 느낀다면 혹시 당신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료가 게으르다고 비난하게 된다면 당신 안에도 쉬고 싶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억눌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밖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밖에서 발견된 그림자는 언제나 혐오의 형태를 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열심히 자기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부정하는 것일까요? 융은 이것이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의 온전한 존재입니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욕심도, 관대함도, 잔인함도 모두 가지고 있는 완전한 존재로 세상에 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기쁘면 웃습니다. 거기에 어떤 검열도, 어떤 판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순종적이고 온순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규율을 따르고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사회는 성인에게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슬퍼도 울면 안 되었습니다. 무섭다고 말하면 겁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려나간 감정들, 억눌린 본능들, 부정당한 욕구들이 하나하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절반을 어둠 속에 버리고 나머지 절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살, 4살, 5살 때부터 우리는 이미 자신의 특정 부분이 나쁘다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의식 너머로 완전히 밀려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뮨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가 자신을 밝은 면만을 보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페르소나가 화려할수록, 즉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 완벽할수록 그 뒤에 숨은 그림자는 더욱 거대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그림자 속에는 표현되지 못한 분노, 드러내지 못한 슬픔, 인정받지 못한 좌절이 켜켜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유독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억눌러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 현상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과 예의를 중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고분고분해야 하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켜야 하고 남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그림자는 얼마나 클까요? 수십 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서러움과 억울함이 그림자 속에서 폭발 직전의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합니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화가 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적대감이 솟구치거나 뉴스에서 특정 사건을 보면 본인도 놀랄 만큼 격렬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반응입니다. 투사의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자기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무의식은 그것을 외부로 돌려버립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남에게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강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나약하면 안 된다. 남자는 감정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드러움과 감수성과 여린 부분을 모두 그림자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이 남성이 감정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다른 남성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경멸감이 들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약할까? 저 사람은 왜 남자답지 못할까?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억눌린 부드러움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온화하고 헌신적이고 이해심 많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야망이 크거나 독립적인 모습은 때로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 자기 야망과 독립심을 그림자 속에 숨긴 채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다른 여성을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적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차갑다. 저 사람은 여자답지 못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진짜 대상은 자기 안에서 표현의 기회를 얻지 못한 또 다른 자신입니다. 투사가 특히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까운 관계, 특히 가족 관계에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서 투사는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그림자를 자극할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독 엄격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게으름을 피우면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참을 수 없이 분노하는 어머니. 물론 게으름과 거짓말은 바로잡아야 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강렬하다면 그것은 아이의 행동 자체보다 부모 자신의 그림자가 자극받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게으르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 온 아버지, 자신도 때로 진실을 숨기고 싶은 충동을 참아온 어머니, 그들의 과도한 분노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투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의 잔소리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남편 자신도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으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내가 부럽고 동시에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무관심이 서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내 자신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기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음은 이런 관계의 역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상대방은 단지 거울일 뿐이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트리면 또 다른 거울이 나타나 같은 모습을 비출 것이다. 이것이 왜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갈등을 반복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직장을 옮겨도 비슷한 유형의 상사와 충돌하고, 연인을 바꿔도 비슷한 이유로 다투고, 친구를 새로 사귀어도 비슷한 패턴의 불화가 생기는 것. 바깥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를 아무리 바꿔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융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화해야 합니다. 즉,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빛 아래로 끌어내어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자기 통합, 즉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자기 이미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자기 안에도 잔인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부해온 사람이 자기 안에도 거짓의 충동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이 자기 안에도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 이것은 자존심을 넘어선 근본적인 자기 해체의 경험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어둠 속으로의 하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하강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강한 혐오나 반감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나를 이토록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그 모습은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처음 던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다고.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부정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크다는 증거다. 우리가 가장 격렬하게 부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깊이 숨기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꿈과 무의식적 표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자신도 놀랄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그림자가 표현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식이 검열에 손을 놓은 사이 억눌린 자아가 잠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림자를 좋아하거나 그림자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 나도 때로는 질투를 느낀다. 나도 때로는 게으르고 싶다. 나도 때로는 분노한다. 이런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을 때 그림자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거대한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의 원리와 같습니다. 압축된 에너지는 폭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통로를 열어주면 그것은 서서히 방출되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인정하고 의식의 영역으로 초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는 무의식의 괴물이 아니라 우리 성격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은 개인의 심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과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사회가 특정 가치만을 숭배하고 그 반대의 가치를 억압할 때 집단적 그림자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그림자는 개인의 그림자보다 훨씬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집단적 그림자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증오하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척하고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경멸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언제나 집단적 그림자의 투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열등감을 특정 대상에게 투사함으로써 그 대상을 미워하고 공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비판합니다. 버릇이 없다, 참을성이 없다, 예의가 없다고. 하지만 기성세대의 이 비판 뒤에는 어쩌면 자신들도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억눌린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던 시절의 억울함,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었지만 사회의 기배에 맞춰야 했던 좌절감. 젊은 세대가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기성세대의 그림자를 정확히 자극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를 비판합니다. 꼰대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권위적이라고. 하지만 이 비판의 이면에는 어쩌면 자신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안정과 권위에 대한 은밀한 욕구, 기존 질서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살고 싶은 숨겨진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별 간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느끼는 불편함의 일부는 자기 안의 여성적 특질, 융이 아니마라고 부른 것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 감수성, 직관, 감정의 수용 같은 것들을 약함이라고 규정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이런 특질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여성을 보면 무의식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느끼는 거부감의 일부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의 남성적 특질, 융이 아니무스라고 부른 것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올 수 있습니다. 공격성, 지배욕, 독단적 판단력 같은 것들을 여성답지 못하다고 억눌러 왔기 때문에 이런 특질을 드러내는 남성에게 과도한 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집단적 그림자가 투사될 때 그것은 전쟁과 학살과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건들의 뿌리에는 언제나 집단적 그림자의 투사가 있었다. 우리가 적으로 규정한 상대는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한 스크린에 불과하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집단적 투사는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온라인 혐오, 누군가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단적 분노,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는 각 개인이 마주하지 못한 그림자들이 모여 거대한 어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투사를 거두어들이면 인간관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첫째, 타인에 대한 관용이 깊어집니다. 내 안에도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타인의 이기심을 볼 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의 나약함을 볼 때 경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한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용입니다. 진정한 관용은 타인의 결점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도 같은 결점이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함입니다. 둘째, 관계에서의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투사를 인식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상당 부분이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이 감정은 정말 상대방 때문인 걸까? 아니면 내 안에 무엇이
건드려진 것일까? 이런 자기 성찰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충돌이 놀라울 정도로 감소합니다. 셋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투사가 작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자기 그림자가 덮어씌운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투사를 거두어들이면 그 색안경이 벗겨지고 비로소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넷째,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자를 숨기고 페르소나만으로 관계를 맺으면 진정한 친밀감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것은 내 가면이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그림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수용하게 되면 비로소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보여줄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연결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자녀에게 투사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부모는 아이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줄어들고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투사하거나 자신이 억누른 감정을 아이에게서 발견하고 벌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는 부정적인 것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속의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기대에 맞추느라 억누른 것 중에는 우리의 재능, 창의성, 열정, 생명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그 재능을 접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사랑했지만 그것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말에 꿈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험심이 강했지만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안전한 길만 선택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는 표현되지 못한 창의성, 실현되지 못한 열정, 발휘되지 못한 용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거나 과감하게 도전하거나 열정적으로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부러움과 짜증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가능성이 자극받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합니다. 그림자 속의 금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전반기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는 시기다. 하지만 후반기는 희생했던 것들을 되찾아야 하는 시기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비어있는 느낌, 의미 없는 느낌, 자기 자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된다. 50이 넘어 갑자기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싶은 충동, 60이 넘어 젊은 시절 포기한 꿈이 다시 떠오르는 경험, 70이 넘어서도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금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자유로운 모습이 부럽고 동시에 불편하다면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 당신의 그림자 속에도 금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그림자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꼈던 순간을 기록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이면을 탐색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면이 나를 건드린 것일까? 그것은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연결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유형의 행동,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대의 관점을 취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연습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저항감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저항감 자체가
그림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싫은지, 왜 그것이 참을 수 없는지를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모든 2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봅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이다를 나는 이기적이다로,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를 나는 거짓말쟁이다로 바꿔 읽어봅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강한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그림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고정된 자기 이미지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나도 때로는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유연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칼 융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문제다. 그 사람은 당신이 보기 싫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편한 길은 성장의 길이 아닙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때 시작된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같은 유형의 갈등을 반복하고 같은 유형의 사람을 미워하고 같은 패턴의 실패를 되풀이한다. 왜냐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가 줄어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고 삶 전체가 더 진실하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싫습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미움은 이해로 바뀌고 혐오는 연민으로 바뀌고 갈등은 화해의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어둠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한 혐오의 끝에서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동시에 가장 자유롭고 해방적인 순간입니다. 거울 속의 그림자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버림받고 외면당해온 당신의 또 다른 반쪽입니다. 그 반쪽을 다시 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이 됩니다. 윤이 평생을 바쳐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전부를 사랑을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그때 비로소 당신은 타임의 전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